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의 환경 현안을 함께 풀어가고 환경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해 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상신 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좀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각 그 광역 지자체의 지역 환경 현안을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요. 네. 그 기초지자체의 경우도 그 시아오라든가 안산공단 같이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으면 네. 기초지자체도 이렇게 두 곳이 설립되어 있고 세종을 제외한 그 광역지자체는 전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지정이 취소가 한번 되었다가 네. 작년에 재지정이 되어서 지역의 환경 복지와 국가의 어떤 정책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취소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그 5년 동안 네. 그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받게 돼 있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충청북도, 강원도가 2016년도에 지정이 취소되었고요. 그 작년에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네. 기존에 없었던 지자체들이 다 이렇게 복원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다시 문을 열었다는 건데 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고리들이 조금 약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고리들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센터가 할 수 있겠다라는 네.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어떤 정책이라는 게 지역 특화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가는 정책들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저희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3년간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맞춤형 환경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연결고리 그리고 정책의 좀 일관성 유지,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 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 뭐 특히 좀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대기 오염물질 문제 등의 다양한 환경 현안이 좀 많은 곳인데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충청남도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도 하고 정책 개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 지역을 보면 그 시민 영역의 환경 운동들이 좀 활발을 하고요. 이게 되돌려 보면 그 충남 도민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좀 높다. 그리고 우리 활동가 분들의 역량도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보면 또 그만큼 환경 현안이 많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산재해 있는 환경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활동가 분들이 열심히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 현안 부분들을 우리 그 충남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실은 환경 문제는 지구 시스템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먼저 보면 전지구적으로 가장 높은 환경 현안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한 25% 정도 매년 조금 바뀌긴 하지만 네. 전국 1위고요. 그만큼 우리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게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여라고 해도 될까요? 그래도 순하면 네. 안 좋은 말이니까요. 네. 좀 그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지역으로 좀 국한해서 보면 네.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그 TMS라고 해서 우리 그 대형 배출 사업장 굴뚝에서 측정하는 값이 그렇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전국에서 1위를 한 5년째 22% 이 정도 차지하면서 연속으로 하고 있고 네. 특히 그 캡스 배출량 이게 국가 공식 배출량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네. 이건 연료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추정값들을 좀 씁니다만 네. 당진시가 우리 기초지자체 중에는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당진시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하고 현대제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TMS 기준으로 보면 화력 발전소가 전국의 배출량을 한 40% 정도 네. 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환경 문제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충청남도에는 전국 화력 발전소의 반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기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60기 중에 30기가 있는데 뭐 기수는 줄기도 하고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근데 그 50%라는 게 사실 그 발전량만 보더라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한 51% 이상을 충남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산의 석유화학단지라든가 말씀드렸지만 제철산업단지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과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그 이동오염원 넘어오는 국경을 넘어오는 이동오염원들 뭐 제가 쭉 설명드렸듯이 자체 배출량과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뭐 저희 연구소에는 센터에서는 뭐 쉴 틈 없는 오염 벨트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요. 네.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해서는 그런 현안들이 좀 있고 그 외에도 매년 반복되는 우리 서부 지역의 뭐 그 가뭄 문제라든가 네. 연안 지역의 어떤 환경 오염 피해들 그리고 뭐 성면이라든가 뭐 이런 환경 현안들이 사실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이 높다. 그렇죠. 근데 그게 종합적으로 좀 많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들은 특정한 것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충남에서는 조금 종합적으로 물론 대기오염 물질들이 좀 높긴 하지만 네.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뭐 제가 이렇게 우리 환경 현안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환경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훌륭한 우리 활동가분들을 비롯해서 뭐 기업의 노력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여기에 국가의 지원이 좀 보태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환경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거의 대부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환경 현안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소개 좀 해주시죠. 크게 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크게 사업이 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사업. 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업 지원,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멘트를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네.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뭐 사실 대기업에서는 장기적인 플랜들을 가지고 그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국가에서 그 목표로 하는 네. 어떤 저감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 자원도 투입이 되긴 하는데 이제 네.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력이 조금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그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다양한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가나 네. 지자체에서. 근데 그게 지원이 와도 네. 그 인력이나 아니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잘못하고 지원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 사업장에 그런 그 국고 보조 사업이라든가 지역에서 보조하는 환경 저감 사업들에 네. 대한 컨설팅들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제 환경 홈닥트라는 걸 운영을 하고 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비롯해서 4호종 사업 소규모 배출 시설들에 네. 있어서는 관련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받고 난 이후에 개선된 것들을 모니터링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다음 질문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 환경 분야 전문 기관에서 좀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다양한 사업들 더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환경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 지원 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정책에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하는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분야로서 교육 분야가 네. 사실 중요한데 환경 문제는 사실 아무리 잘 현실을 인지하고 알고 있어도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자주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충남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가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교육과 관련돼서도 사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도시
준비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환경부와 연결을 해서 그런 지원 사업들, 교육 지원 사업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 환경 문제의 환경 교육의 문제가 저는 이제 제도권 교육에 편입되어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대부분 우리가 뭐 입시 위주의 교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환경 교육이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개인이 모인 사회라든가 국가 전 지구적으로 보면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협력을 해서 제도권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자 하고 있고 몇 가지 이제 성과들을 이뤘습니다. 1년 동안. 그렇군요. 자, 특히 또 주목해볼 부분이 전국에 있는 다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학이 이 주관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충남연구원이 주관 기관으로 된다고요. 그만큼 연구기관으로서 뭐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 충남연구원은 지역에 있는 종합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네. 소위 충청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기존의 다른 17개 센터들은 모두가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간 운영기관으로 지원한 이유가 물론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즉시 반영이 되고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게 정책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들을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지원을 해서 지정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기술 개발 쪽에 좀 약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대학이나 그 기업의 연구소 이런 부분들과 협력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네. 뭐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존의 다른 그 지역 센터들도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들은 논스톱으로 기술 개발이 바로 정책에 지원할 수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보겠다고 그게 바로 우리 그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다른 센터에 보다 강점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책에 바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 지원 사업도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을 좀 해준 거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 좀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 환경 지원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 저희가 처음 개소를 하고 사실 그 조직을 만들고 세팅을 하는데 좀 대부분 역량을 많이 좀 집중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기존에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31개 정도의 그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그 부분을 사업장에 적용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이런 부분을 했고요. 네. 그 4호종 소규모 사업장에 그 노후화된 환경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54개 사업들 좀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늘려서 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네. 혹시 그 관심이 있거나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충청남도의 중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 그 직원이 찾아뵙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도민들을 위한 환경 교육도 담당하게 될 거라고 하죠.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사업 추진 현황도 궁금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사실 우수 환경 교육 인프라가 잘 깔려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는 그 지역의 서울, 뭐 경기도와 비슷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퀄리티 높은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드렸듯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고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중앙과 연결을 해서 어떻게 잘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잘 할 수 있느냐의 지원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뭐 코로나로 사실 대면 교육이 거의 힘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좀 만들고 그리고 우리 영상들 뭐 기업의 그 환경 안전과 관련된 그런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했고요. 올해도 뭐 전반기에는 아마 대면 교육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작년에 구축한 그
온라인 교육들을 좀 마무리를 하고 후반기에는 그 시스템들을 우리 지역의 그 교육 인프라에 속해 있으신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의 뭐 비전이나 사업 방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들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논스톱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미래를 향한 기술, 그리고 현재를 보는 정책 지원, 그리고 함께하는 환경복지 이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향한 기술들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것들은 사실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잘하고 있고요. 그 네.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활용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재 우리 도민들이 보는 그런 그 환경의 현안들을 잘 취합을 해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환경복지를 구현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그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비전을 잡았습니다. 혹시 뭐 그런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충남 도민들은 저도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근데 그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전문가 영역에서 보면 아주 좁은 데 이렇게 좀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환경 문제는 제가 설명드렸던 전 지구적인 문제까지 좀 넓혀서 봐야 돼서 넓게 보는 시각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 문제는 실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알고 있는 건 실천을 하지 못한다는 게 그게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복지를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면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와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기술이 그래서, 모든 걸 해주셨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학기술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노력의 한계는 없다거든요. 그래서 실천의 노력을 항상 같이 해주시고 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충남의 환경 현안들이 해결되고 그게 지구 전체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초기지 그리고 초석을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이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좀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주 좀 받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들이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탄소라는 게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가스, 온실기체 6가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기체들을 줄인다라는 개념을 쭉 갖고 있었죠. 저희들이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천천히 오게끔 하자, 문제를 해결하자 했는데 이게 개발을 하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쓰고 있는 온실가스들을 다른 지역에서 흡수원, 그래서 뭐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산림에서 흡수하거나 해양에서 흡수하는 이런 흡수원을 통해서 배출하는 양만큼 줄여서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고요. 네. 기후변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심하게 하면 거기서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탄소 중립의 목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목표를 그렇죠. 세웠다라고 거의 할 수 수출을 있습니다. 하는 나라인데, 네. 네.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아주 네. 간단한 건데요. 그 환경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는 적게 쓰는 거거든요. 모든 시스템은 에너지로 해석이 되고 네. 결국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폐기물이 그만큼 나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환경 문제는 남기 때문에 그 남는 걸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뭐 혜택 받았던 표현이 맞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써야 될 에너지를 내가 쓰고 있지 않은지 그걸 찾아보고 줄이는 행동 그게 필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네요. 네. 이걸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 개인의 인식들이 결국엔 직장에서 이식이 되고 그게 우리 사회 전반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충남 지역의 환경 현안과 환경 교육을 담당한 이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이상신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